지난 새벽 부산항 세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한 소상공인이 4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디자인 제품이 중국산 짝퉁으로 제작되어 수입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의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적발된 짝퉁 물품의 규모가 무려 2조 1천억 원에 달하며 이 중 99.7%가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 두 달간 적발된 규모만 해도 65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급증했습니다. 이제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만이 타깃이 아닙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제임스 모리슨 교수의 경고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는 신생 브랜드들이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으며 그 속도와 정교함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짝퉁 제품들이 온라인 시장을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의 글로벌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 제품들은 정품과 유관으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가격은 정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짝퉁 산업은 이제 단순한 모방을 넘어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 예로 루이비통이 2,464억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롤렉스가 2,137억 원, 샤넬이 1,135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이러한 피해가 세계적 명품 브랜드를 넘어 작은 스타트업과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나날이 교묘해지는 수법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는 기존의 단속 방식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올해 2월까지 집계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 3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나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권분과 위원장의 말입니다.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저해하는 이러한 행태는 결국 세계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향후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한국의 신생 기업들을 노리는 중국의 모방 전략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4년간 한 땀 한 땀 일궈온 제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가방 브랜드 데일리조이를 운영하는 정희재 대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지난해 9월 그녀의 시그니처 제품인 리본 모양 가방이 중국의 한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은 그녀의 제품 가격의 3분의 1 수준 하지만 디자인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직접 찍은 제품 사진까지 도용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밤새 디자인하고 샘플을 수정하고 공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만들어낸 제품인데 그들은 클릭 몇 번으로 이걸 훔쳐갔습니다. 정 대표의 브랜드는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의 호평을 받으며 급성장하던 중이었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산 짝퉁이 시장에 풀리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여 개의 한국 소상공인 브랜드가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SNS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는 신생 브랜드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상품이 출시되면 한두 달 안에 짝퉁이 나옵니다. 더 무서운 건 중국 업체들이 우리 브랜드의 새 제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협회 김미영 이사의 설명입니다. 피해는 단순한 매출 감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짝퉁 제품의 품질이 조악하다 보니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저희 브랜드의 공식 SNS에 항해 글을 올리는 일도 많아졌어요.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죠. 패션 스타트업 모던데이의 박서연 대표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대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치매의 사례를 공유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정희재 대표도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동료들과 만나면서 힘을 얻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만든 제품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법원에서 한국 디자이너의 손을 들어주는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한국의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작품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김장 문화가 최근 충격적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중국의 김치 산업이 국제 김치 시장의 기준이 됐다고 허위 보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학계는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소속 책임연구원은 13세기부터 한국과 중국은 전혀 다른 절임 문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중국은 식초와 술을 주로 사용했지만 한국은 소금과 장을 활용한 독자적인 발효 문화를 발전시켰죠. 파오차이와 김치는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UCLA 동아시아학과 마이클 김 교수는 한국의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이라며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학술적 근거가 전혀 없는 문화 침탈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문화 왜곡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자국의 전통 의상인 한푸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아리랑과 부채춤, 판소리까지 중국 문화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 인기 유튜버는 한식을 소개하는 영상에 중국 요리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전 세계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BBC는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소위 문화공정이라 불리는 체계적인 문화 침탈의 일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위키피디아 중문판에서 세종대왕, 윤동주 시인은 물론 김연아, 손흥민과 같은 현대의 스포츠 스타들까지 조선족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2년 넘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문화인류학자 마리 뒤부아 교수는 한국 문화만의 독특한 정체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중국의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자국의 문화적 자신감 결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김치 담그기를 인류 모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한국의 독특한 식문화이자 공동체 문화라고 명시했습니다. 한복 역시 고구려 벽화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독자적인 발전 과정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문화재단 김태우 이사장의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의 역사적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세계와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중국이 한국의 문화와 제품을 끊임없이 모방하려 시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한국 제품의 뛰어난 품질 때문입니다. 독일의 국제소비자연구소가 실시한 대규모 품질 비교 실험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6개월간 한국 정품과 중국산 모조품 총 500개를 대상으로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구성 테스트에서 한국 제품은 평균 사용 수명이 24개월인 반면 중국산 짝퉁은 평균 3.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는 더욱 심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산 모조품의 67%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화장품과 중국산 짝퉁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독일 소비자연구소의 마커스 슈미트 박사는 말합니다. 한국 제품은 모든 안전 기준을 충족했지만 중국산 짝퉁의 경우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이 기준치의 최대 800까지 검출됐습니다. 이러한 품질 차이는 시장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리서치 기관 칸타월드 패널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의 82%가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한국 정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20, 3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비율이 91%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 제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하나의 문화입니다. 미국의 뷰티 인플루언서 에밀리 브라운의 말입니다. 패키지부터 사용감까지 모든 면에서 장인 정신이 느껴져요. 중국산 짝퉁은 겉모습만 비슷할 뿐
그 안에 담긴 가치는 전혀 따라올 수 없죠. 실제로 유럽연합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품 대비 중국산 짝퉁의 품질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수명 평균 87% 감소, 소비자 만족도 76% 낮음, 안전성 기준 충족률 82% 낮음, 성능 테스트 통과율 71% 낮음. 이러한 결과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발적인 중국 쇼핑몰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추주 어리저널, 추주 코리어 캠페인이 SNS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의 소비자 보호단체 대표 제인 윌슨은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을 좇지 않습니다. 제품의 진정성과 안전성, 그리고 브랜드의 철학까지 고려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브랜드들은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 제품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떠한 모방으로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국인민법원은 한국의 캐릭터 브랜드 못난 이사명제를 무단으로 복제한 중국 업체들에게 18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승소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창의성을 인정받은 역사적 순간입니다. 박신우 대표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3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얻어낸 승리. 그것은 한국의 모든 창작자들에게 울리는 희망의 종소리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법원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 등 한국 기업들의 손을 연이어 들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고자 하는 중국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의 선택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쇼핑몰에서 한국 제품의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312%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국산 모조품의 매출은 67% 급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국이 아닌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말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혁신성과 창의성은 더 이상 모방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K브랜드 보호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3,721건의 위조 상품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들은 한국의 온라인 위조 상품 감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김태성 원장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우리가 이제는 세계의 창의성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목표는 더욱 원대합니다. 2025년까지 글로벌 IP 강국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선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는가? 그 답은 한국인의 DNA에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갈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만의 독창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자부심.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빛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소식을 갖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코레아우라였습니다.